예,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장 개장하고 15분가량 흘렀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변동성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총선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타났고 시장도 강하게 화답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제 1900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원명 차장님, 1900선 초반까지는 일단 무리 없이 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그리스 총선 결과 지난주가 오늘 새벽인데 역시 아시는 것처럼 총선 결과가 이제 과거에 긴축 협상을 지지했던 구 여권 쪽이 승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연정을 또 구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연정을 구성하는 그 방법이나 어떤 시기 내지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전체로 보신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깐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다 잘 아시겠죠? 이번 주 이제 19, 20일 날 가장 큰 행사가 역시 미국에서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역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부분이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와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다시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표로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보시면 화요일 날도 그렇고 목요일 날도 그렇고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주택 경기 흐름에 대한 어떤 사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G20 정상회의가 이제 멕시코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역시 독일의 어떤 메르켈 총리가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1일 날에 스페인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20일, 22일 날에 EU에서 어떤 재무장관 회담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다소간의 어떤 출렁거림을 다시 또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잠깐 표시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난 5월 초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 6주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많게는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약 2천억 정도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매수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일단 비교적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급상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시장 대응과 관련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랠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연정을 이루는 과정이 이제 3일 정도 일단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가 바로 끝난 직후에 연정의 어떤 캐스팅 보스를 쥐게 된 사회당 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급진 좌파 쪽 시리자가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본인들은 또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의 어떤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EU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구제금융 관련해서는 기존의 어떤 구제금융안을 인정을 하되 이를테면 성장 촉진이나 고용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재협상할 논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정권을 잡은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어떤 파열음을 좀 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역시 6월 말까지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제 미국의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결론적으로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규모 내지는 순매수 전환하는 이런 추이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상당히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종목을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실적 호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IT 쪽에서 최근에 어떤 갤럭시 S3와 관련된 부분들이 휴대폰 어떤 실적 호전과 연관된 삼성전기와 제일모직 같은 종목들이 좀 관심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고요.
역시 그 낙폭거대와 수급보전과 관련된 정유화학 쪽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띌 것으로 판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종목이 많지만 IT 솔루션 관련해서 성장성이나 아니면 그 기존의 어떤 실적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유비밸럭스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장의 강한 반등과 함께 향후 흐름들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유윤재 연구원께서는 어떤 쪽 보세요? 오늘 보면 뭐 강한 반등들이 대체적으로 올라옵니다만 이제 증권주가 또 강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등의 그 1순위에 설 종목들이 뭐냐, 그게 가장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뭐 지금 코스피 쪽에서 말씀을 잘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일단 뭐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일단 뭐 그 다음에 또 세컨드로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뭐 시장 뭐 그리스 총선 이후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일단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혹시라는 마음에 이제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 심리가 어떤 안전자산에서 이제 다소 위험자산으로 이동이 다소는 좀 이동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뭐 EU 정상회담이라든지 FOMC 같은 어떤 글로벌 공조 내용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이 나온다면 다시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랠리에 이어서 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염려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경기 방어적인 쪽의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들 위주로의 어떤 매수만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황이 아직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상황이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매매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소형주 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경기 방어적 기존의 주말 전 이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던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말 이후 총선 이후에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게 좀 IT라든지 자동차 쪽에 대한 비중을 약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일단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게임 업종, 특히 모바일 게임 업종이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도 있고 물론 모바일 게임 업종은 뭐 퍼라든지 PBR 같은 어떤 기존의 어떤 잣대로는 일단 평가하기 어렵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또 증가되는 쪽, 그다음에 향후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에 대한 성장감을 계속 바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돼서 일단 모바일 게임 업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또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의 또 매출이 계속 국내 또 관광객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화장품 업종, 그다음에 레벨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관심도 계속 필요해 보인다. 즉, 두 개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출도 있지만은 일단 경기 방어적인 업종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바뀐 부분, 즉 그리스 총선 이후에 다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완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실적이 계속 기반되고 있는 IT,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이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관심을 갖고 또 중기 이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4개 업종에 관련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예. 일단은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이죠. 그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그 아몰레드 쪽 관련돼서는 일단 테라세미콘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그 모바일 게임 업종에서는 게임빌,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 그다음에 마지막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는 최근 유럽 쪽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그 MS를 늘리고 있는데 특히 유럽적 비중이 큰 그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일단 이번 주에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출발 상황과 함께 시종일관 출발 전략,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차장,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아주 뭐 대단히 관심이 높고 챙길 게 많은 월요일이었는데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